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1등급으로. 안녕하세요. 강한학원 서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학교는 한솔고등학교예요. 2025년 한솔고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문제를 보니까 총 20문제가 나왔습니다. 14문제가 객관식이고요. 6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왔거든요. 이 문제 수만 보더라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이 한솔고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유명했거든요. 한 문제 한 문제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뒤에 서술형 2문제, 마지막 2문제를 보면 배점이 11점이에요. 그러니까 2문제 하면 22점이어서 여러분 앞에 거를 다 맞았다라고 해도 78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좀 힘든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정신 꽉 잡고서는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 그럼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시죠. 자, 1번 문제는 연립부등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렇게 연립이 되어 있을 때 우리 문제 푸는 순서 기억하시죠? 요렇게 하나 풀어내고 요렇게 하나 풀어낸다. 1번과 2번을 부등식으로 만들어서 다시 그걸 연립하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럼 얘부터 보겠습니다. 얘는 그러면 이항을 시켜볼게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 x가 뭐보다 작나요? 옮기면 4가 되겠죠. x가 4보다 작다 첫 번째 나올 거고, 두 번째 거 식을 해보게 되면 얘랑 얘랑 할 거거든요. 이쪽으로 이항 합시다. 그러면은 2x가 뭐보다 크게 됩니까? 넘겼을 때 마이너스 2보다 크게 돼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게 됩니다.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우리 한 번에 쓰기 위해서. 자, 그래서 x의 범위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나올 거라서 알파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 베타가 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베타에서 알파를 빼라고 했기 때문에 4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것, 즉 5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 2번으로 갑니다. 연립방정식이 나왔어요. 2차 연립방정식이 나왔는데 얘네들의 해를 x와 y, 걔네들을 알파 베타라고 한답니다. 자, 근데 알파 베타가 어떤 조건이 있냐면요, 다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우리가 한번 인수분해 해보죠. 얘네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하면 완전 제곱식이 되겠네요. 그나마 다행이죠? 땡큐다. 그럼 얘는 뭘 할 수 있어요? 얘가 0이라는 거니까 x랑 y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밑에 거 이거 대입해서 풀면은 당연히 x, y 값들이 몇 개씩 나온다는 얘기야? 2개씩 나온다는 얘기야. 자, 해보겠습니다. 대입을 해볼게요. x 대신에, 아니 우리는 y 대신에 x를 대입하자. 자, 그러면 밑에 식은 x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4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 지워지죠? 그래서 4x제곱이 4니까 x제곱이 1이 나올 거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그럼 y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 x랑 y 값 알파 베타가 어때야 된다고 했어요? 둘 다 양수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뭐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알파 1, 베타 1 얘네들만 가능하더라.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2가 나오겠죠.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3번 행렬 문제로 가볼게요. 자, 행렬 AB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3A-2X가 B를 만족하는 이 식이 성립한대요. 그때 행렬 X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1,2성분, 즉 1행의 2열에 있는 녀석이 누구냐 이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계산을 다 해줄 필요 없어요. 이 모든 행렬을 우리는 X행렬에 X행렬 여기 1,2성분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X는으로 일단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이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2X는 3A-B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x 2를 다 양변 2로 나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대로 둡시다. 2x. 그러면 얘만 계산할 건데 우리 어디만 계산한다고? 얘만 계산해 보라고. 다른 거 필요 없잖아. 얘만 구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만 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3a에다가 b를 뺀 거니까 여기다 3 곱하면 여기 3 곱해봐야 여기 뭐 돼요? 0 되죠? 3을 곱해봐야 a에.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얘가 뭐가 됩니까? 플러스 8이 돼요. 그래서 더해주면 여기 성분은 8이 되더라. 근데 이게 지금 2x의 1,2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는 건 x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뭐만 해주면 돼? 반 나눠주면 돼. 그래서 정답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4가 된다는 얘기죠. 몇 번입니까? 4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4번 문제로 가보죠.
2차 방정식이 나왔고요. 얘네 두근을 알파 베타로 하자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이것만 보고서 이거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은 좀 들 거예요. 1차적으로. 자, 그런 다음에 밑에 봤더니 이렇게 지금 알파 베타가 있는 이 성분 두 개를 곱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얘도 어떤 형태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알파 베타 관련된 식으로 나오겠죠. 그랬을 때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맞네. 처음 생각했었던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하겠구나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얘부터 우리가 한번 곱해 볼게요. 어떤 형태로 나올지. 자, 얘 곱해 보면 따당이니까 알파 제곱이 나올 거고, 얘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베타가 나오고요. 얘 곱하면 뭐만 나와요? 알파만 나오고, 얘 곱하면 베타 제곱만 나오겠네요. 이거 다 성분의 합 더하라고 했으니까 우린 결국 뭘 구할 것이냐? 우리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는 거다. 어떻습니까? 처음 예상했던 대로 이거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사실상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인데, 우리가 과연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는 어떻게 알아낼 것이냐? 얘로 알아낼 것이다. 자, 그럼 써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됩니까?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3이 될 거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가 될 것이다.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9가 될 거고, 거기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플러스 10이 됩니다. 거기다가 또 뭘 더하래요? 알파 플러스 베타 3을 더하래요. 그래서 이 값을 찾은 거죠? 얼마입니까? 19에다가 3 더했으니까 22가 됩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5번 문제로 가보죠. 3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얘네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1 플러스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베타 곱하기 1 플러스 감마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 한 70%? 80%는 80% 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거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야겠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가능해요. 알파, 베타, 감마를 이용해서 우리 세개를 더한 값, 세근을 곱한 값, 그리고 두근끼리 곱해서 더한 값을 알잖아. 그래서 얘를 전개해가지고 풀 수도 있다고, 대입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를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식의 형태를 한번 봐봐요. 형태를. 이거 왠지 뭔가 부호만 바꿔주면 지금 x 대신에 무엇을 넣은 것 같은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식을 세근을 얘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 식을 fx라고 했을 때 fx를 근을 가지고 이용해서 써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최고차항 계수는 2니까 2 곱하기 x-알파 곱하기 x-베타 곱하기 x-감마라고 쓸 수 있다고.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형태는 얘인데 우리 fx식에서는 지금 다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부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일단 마이너스 부호를 바꾸기 위해서 앞에다가 다 마이너스를 빼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빼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얘 마이너스 1 빼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 이런 형태로 뒤에 있는 형태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식을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마이너스가 얘도 마이너스고 나오고 얘도 나오면 마이너스 3개니까 결국 마이너스겠지, 부호는.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랑 이제 형태가 어때? 되게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그쵸? 자, 일단 x 대신에 이거 뭐 넣은 거야? 마이너스 1 넣었다라는 건 알 수 있겠지. 근데 얘는 지금 식이 원래 앞에 최고차항 계수가 2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1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fx라는 식에다가 뭘 곱해주면 얘가 될까요? 여기다가 일단은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주면 되지 않나요? 그럼 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fx라고 하면 이제 요 앞에 있는 최고차항 계수를 마이너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fx가 얘였는데 우리는 지금 그 x 대신에 뭘 넣은 거야, 지금?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f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최종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엄청 간단해지지 않나요? 계산이 그러면? 그럼 우리 뭐만 구하면 돼? f 마이너스 1만 구하면 돼. x 대신에 마이너스 1만 넣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뭐가 될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는 플러스 3이 될 거고 얘 플러스 1이니까 뭐가 된다는 얘기야? 2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값이? 얘가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가 돼서 답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라고 금방 바로 나올 수가 있게 돼요. 지금 우리 몇 줄 안 썼잖아. 근데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거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해서 풀면 엄청 길어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답이 뭐라는 걸 찾았어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아서 기분 좋게 2번 선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가 슬슬 조금 어려워지는 게 느껴지시죠? 자, 6번 문제를 볼 건데, 자, 이 문제도 6번 치고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그런 문제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바둑돌이 있는데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을 합해서 총 8개를 놓겠답니다. 근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검은 바둑돌은 항상 홀수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홀수개를 놔야 된다. 자, 그랬을 때 경우의 수는 몇 개인가? 단 같은 색 바둑돌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조합 컨비네이션을 쓰겠구나라는 어떤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바꾸는 게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게 느껴질 테니까. 그래서 먼저 야, 그러면 검은색 바둑들이 홀수인 애들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짝수 찾아갖고 6건 빼봐야 똑같기 때문에 그냥 홀수로 바로 갑니다. 홀수계라는 건 1개, 3개, 5개, 그 다음에 7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다 나눠줘야 돼요, 경우를. 조금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 검은 돌이 하나 있는 것부터 가봅시다. 1개. 이런 상황. 8개 중에 하나만 놓였을 때 몇 개가 될 것이냐, 그 경우의 수는. 자, 그럼 검은 게 1개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 흰 공은 몇 개가 있다? 7개가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대표적인 풀이 하나를 보여줄게요. 여러분, 봐봐요. 흰 공이 7개가 있다라는 건 먼저 흰 공이 7개가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4, 5, 6, 7 이렇게요. 근데 바둑돌은 한 곳에 놓이면 되거든? 그 놓일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냐면 여기, 여기까지. 이 중에 그냥 한 곳에 바둑돌 검은색이 오면 그냥 우린 8개를 일렬로 나열하게 된 거죠. 그럼 몇 개가 있습니까? 올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8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8개 중에 검은색 바둑들이 한 곳에만 오면 된더라. 그러니까 몇 개더라? 8C1이 있다 이겁니다. 8개. 8가지 경우가 생기더라.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 개념 이용해서 우리 문제 쭉 풀어나갈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검은 돌이 홀수해야 되니까 1개 다음 몇 개입니까? 3개겠죠. 자, 그럼 얘는요, 흰 바둑돌은 몇 개라는 얘기예요? 5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먼저 흰색 바둑돌을 5개를 딱 놓을게요. 얘는 사실상 다 똑같은 바둑돌이니까 경우수가 하나야 그냥. 자, 그랬을 때 검은색 3개가 놓일 건데 놓일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검은색 3개에서도 경우를 좀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 왜냐면 검은색 3개가 3개 다 똑같이 한 뭉탱이로 있다라고 우린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가 3개가 하나로 이렇게 이웃해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2개 하나 찢어져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1개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황 뭡니까? 검은 공 3개가 연속해서 이웃해 있을 때란 얘기예요. 3개가 붙어 있는 거야. 하나, 둘, 세 개. 걔네 이제 같이 덩어리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걔는 이 6개 중에 한 군데 오면 되거든요? 이게 몇 개예요? 6C1이 됩니다. 6개 중에 하나만 3개가 들어가면 돼. 자,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돌이 2개와 1개가 따로따로 있는 경우. 그러니까 다 3개가 뭉쳐있지 않는 경우를 찾는 거야. 떨어져 있는 경우.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여기 6개의 공간 중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2군데를 선택해서 얘네 넣으면 되는데 2개, 1개 있는 것과 1개, 2개 있는 건 다르죠? 그래서 얘는요 어떻게 됩니까? 6C2에서 2 팩토리얼을 곱해줘야 돼요. 2 팩토리얼 할 필요는 없겠다. 그냥 순서 바꾸니까 2라고 하면 되겠죠. 2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얘를 6P2라고 적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검은 돌이 1개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는 6개 중에서 3개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시 3. 나열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다 돌이. 그래서 이렇게 검은 공 3개일 때의 경우 수는 이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얘는 전체 몇 가지일까? 일단 얘가 6가지잖아요. 얘가 6가지고 얘는 몇 가지입니까? 6P2니까 얘는 30가지고 얘는 6C3이거든요. 얘는 그럼 몇 개입니까? 20가지가 돼요. 그래서 총 56개가 나옵니다. 어떨 때? 바둑돌 3개가 있을 때, 검은 돌 3개 놓였을 때는 56개가 나와요. 하나 있을 때는 8개였는데. 자, 우리 할 게 많아서 여기 그럼 지우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자, 세 번째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이번엔 검은 돌이 몇 개가 있으면 될까요? 5개 있으면 되겠지. 홀수. 자, 그럼 흰 돌은 몇 개다? 3개인 상황. 자, 그럼 얘는 또 좀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왜냐면 봐봐. 그 흰 돌이 하나, 둘, 셋 놓였기 때문에 얘가 놓일 수 있는, 검은 돌이 올 수 있는 공간은 4개가 있습니다. 총 4가지 중에 이제 자리 선택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볼게요. 검은 돌 5개가 연속으로 이웃해 있는 경우. 같이 뭉터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바로 나오죠, 이제. 4개 중에 한 곳 들어가면 되니까 4C1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좋아.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검은 돌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4개랑 1개. 그쵸? 그럼 얘는 몇 개가 되냐? 얘도 마찬가지로 4개 중에서 2개를 뽑습니다. 근데 1개, 4개, 4개, 1개는 다르잖아요? 위치가. 그러니까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고.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얘를 우리 뭐라 쓸 수 있어? 4P2라고 쓸 수 있어요. 자, 4, 1 순서 바꾸는 것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검은 돌이 몇 개? 3개. 그 다음에 2개 이렇게 놓일 때. 이해되죠? 3개, 2개 쪼갰을 때.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똑같을 거예요, 얘도. 3개, 2개, 두 자리 선택해서 자리 바꾸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4P2가 나온다. 자, 그럼 선생님, 검은 돌 그러면 2개랑 3개는요? 검은 돌 1개랑 4개는요? 이미 여기서 우리 순서 바꾸는 걸로 그것까지 계산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건 끝났고 2개로 쪼개는 건 끝났고 이제는 어떻게 쪼갠다? 3덩이를 쪼개는 걸 해야 됩니다. 3덩어리. 그러니까 지금 얘는 한 덩어리, 얘 지금 2덩어리이잖아. 3덩어리를 쪼가야 된다고. 어떻게 되냐? 검은 동 3개랑 1개가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당연히 보세요. 일단은 4자리 중에서 3개를 순서 그냥 우리 4P3이라고 일단 써보자고. 여기도 우리 4P2라고 썼으니까. 순서 자리 바꾸는 것까지 4P3인데 2개는 어떻습니까? 중복이 되죠. 그래서 얘를 2로 나눠줘야 돼요, 사실. 얘네들 바꾸는 건 어차피 똑같으니까. 중복되는 거 뺍니다. 오케이. 자, 5번째 갑니다. 5번째는 뭐가 있느냐? 검은 돌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검은 공 2개. 그 다음에 1개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둘 하나. 3덩어리 가능하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솔직히 얘랑 똑같을걸? 3개, 그러니까 6C3, 4C죠. 4C3에서 나열을 했는데 2개 중복. 그러니까 얘도 얘랑 똑같습니다. 4P3을 2로 나눈 것과 같더라. 자, 6번째로 갑니다. 이번엔 어떤 경우냐면요. 이 3덩어리 나누는 건 끝났을걸? 다른 걸로는 없습니다. 3덩어리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쵸? 1, 1, 4도 안 되고. 그치? 이번엔 4덩어리를 쪼개려고 하는 거야. 왜 4덩어리까지는 가능해? 4자리가 있으니까. 4덩어리 쪼개는 방법은 검은 공, 뭐 있을까요? 하나 이렇게 쪼개면 되겠네요. 맞죠? 그럼 얘는요,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전체 4개를 선택하는 거. 그걸 막 나열하는 거니까 4팩에서 얘네들 중복이잖아요? 3팩 나눠준 것이다. 또 있을까? 4덩어리 나누는 방법 이거 말고? 없죠. 그럼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 선생님 하나 5덩어리를 쪼개는 건요? 될 수가 없잖아. 빈자리가 4개인데 5덩어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요게 답니다. 검은 돌이 5개인 거. 자, 이거 몇 개일까요? 그게 좀 복잡해 보여. 자, 이거 일단 4개죠. 얘 4개일 거고 얘는 봤더니 4P가 10이거든요. 얘도 10이야. 근데 얘도 10이다? 그죠? 4P3이면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2로 나누는 거니까 결국 4 곱하기 3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12가 돼요. 얘는 뭐지? 얘는 4잖아. 그래서 여기는 몇아? 12가 4개 있으니까 48이라서 더하면 몇이 됩니까? 56이 되겠지. 오! 같네. 얘랑 2개가.
얘도 56개가 나오더라. 좋아.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당연히 검은 돌이 7개가 놓여 있는 경우가 마지막이 되겠죠. 자, 그래서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 검은 돌이 7개 있을 때, 그럼 얘는 흰 공 1개 있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차피 검은 거 7덩어리를 막 그 덩어리를 선택하는 거나 흰 공 1개를 그 검은 돌 사이에 집어넣는 거나 얘랑 경우가 어떨까요? 첫 번째 이 경우랑 이 경우랑 경우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쵸? 어차피 얘도 검은 게 7개 깔아놓은 다음에 그 빈 사이에 그냥 흰 게 1개가 어디든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바로 나옵니다. 얘 몇 가지다? 얘도 8C1이어서 8가지다 라는 게 나오죠. 얘도 8가지. 그죠? 그래서 전체 몇 개입니까? 다 더하면 돼요. 56 더하기 56은 112고 거기에다가 8 더하기 8, 16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오더라? 128이 나오게 된다. 길었죠? 길었지만 차근차근 해서 답을 구했습니다. 128. 몇 번에 있나요? 4번에 있네요.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7번 문제로 가볼게요. 모든 실수 x, 좋아. 이거 나온 거 좋아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요 녀석이 0보다 크도록 하는 게 성립하도록 할 때 그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2차 지금 부등식이 있는데 얘가 0보다 크다를 항상 만족하려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x축보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위에 있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요 뻔합니다. 일단 이렇게 되려면 첫 번째 아래로 볼록해야 돼요. 그쵸? 그죠? 그리고 볼록한 그래프. 두 번째는 뭡니까? 판별식을 했을 때 얘가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0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한 번에 성립시키면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요거 이용해서 이제 우리 a값 범위 구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아래로 볼록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양수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a-1이 양수여야 한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a는 1보다 크다가 나온다는 거지. 첫 번째. 자, 두 번째를 봅시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바로 판별식을 써보자. 다행히 얘는 짝수가 쓸 수 있겠네요. 판별식을 쓰게 되면 4-5ac니까 요렇게 되겠네요. 얘가 어떻더라? 0보다 작더라. 이렇게 될 겁니다. 풀어줘 볼게요. 그럼 요거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a제곱. 얘 원래 뭐가 돼요? 원래는 a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플러스 2가 되면서 얘랑 더해서 플러스 6이 된다.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리를 쉬운 바꿔봅시다. 자,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이번에 크다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a 범위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a는 얘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3과 근이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다와 a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럼 우린 얘하고 얘를 뭐 해야 돼요? 연립해야 되죠. 연립해야 되니까 한번 수직선에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여기 하나 있을 거고 a는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2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자, 그랬는데 여기 위에서 뭐라 그랬어? a는 1보다 크다 그랬죠? 그럼 a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 쓰면 안 되죠? 여기 1. 요 영역 과연 공통적으로 만나는 데는 어디인가?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a는 2보다 크다라는 최종 범위가 나오게 될 거고 그거는 여기 몇 번에 있습니까? 3번에 있어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8번으로 가보죠.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할 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좀 취약하는, 그러니까 좀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일단 여러분들이 삼각형 딱 세변 나오면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세변, 삼각형의 결정 조건부터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보니까 A가 제일 크거나 B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고 B가 C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일단 A라는 변이 셋 중에는 제일 큰 변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B 더하기 C는 어때야 돼요? A보다 커야 한다라는 첫 번째 삼각형 결정 조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5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B 더하기 C가 여기 있으니까 얘를 한번 바꿔보면, 이항을 시켜보면 B 더하기 C는 뭐가 나오느냐? 25-A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B 더하기 C 대신에 25-A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된다고?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식이 나오느냐? 25-A가 A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항 시켜봐. 그러면 2A가 25보다 작다가 나올 테니까 A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5니까 25니까 12.5라고요. A는 12.5보다 작은 뭐예요? 자연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린 A를 기준 삼아서 B, C를 해가지고 다 더한 값이 25가 되게끔 하면서 A가 제일 크고 B랑 C랑 같거나 B가 크다. 요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A, B, C를 하나하나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차근차근 가보자고요. 자, 그럼 봅시다. 자, A가 있고요. A는 당연히 B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고 얘도 마찬가지로 C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 자, 그럼 먼저 A가 12.5보다 작은 자연수 뭐 있습니까? 12가 있겠죠. 1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세 개 다 세 번 더해서 얼마여야 돼? 25 해야 되니까 B하고 C하고 더한 거, B하고 C하고 더한 값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얘가 13이 돼야겠죠. 그래야 25가 될 테니까. 그럼 일단 B는 A랑 같을 수도 있고 작으니까 같은 것부터 가보자고. B가 12일 때 C는 뭐가 돼야 돼? 더해서 13 되려면 얘는 1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아. 그럼 어디까지 생기느냐? 더한 값이 13인데 B가 그래도 C보다는 같거나 커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 반 나누면 6하고 7. 그러니까 7하고 6. 7하고 6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몇 개입니까, 이거? 6개잖아요. 그래서 먼저 A가 10일 때는 6개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다음에 이번엔 B가 11일 때로 가봅시다. A가 11일 때. 그러면은 B랑 C랑 더한 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 14가 나와야 되겠지? 자, 그럼 먼저 B에 올 수 있는 거 같은 거 11부터 해보자고요. 제일 큰 거.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3이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딱 얘네들이 같을 때까지. 얼마예요? 7, 7일 때까지. 여기서 7, 7일 때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몇 개일까요? 3에서 3, 4, 5, 6, 7이니까 4개, 5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5개가 나오더라. 11일 때. 선생님,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금방 끝나. 자, 이번에는 A가 10으로 가봅시다. 그럼 더한 값이 15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B가 10이라고 해보자. 될 수 있는 제일 큰 게 10이니까. 그러면 C는 5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얘도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따다다 8하고 7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조건상. 그럼 이게 몇 개입니까? 3개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번에는 A가 9로 가볼게요. 그러면 얘네들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돼? 16이 되어야 돼. 더한 값이. 자, 그러면 또 똑같은 거 9 있죠? 그러면 16이니까 여기 뭐가 올 수 있어요? 9하고 7이 올 수 있겠죠. 그럼 16이 되니까. 그럼 어디까지 가능하냐? 88까지 된다는 얘기야. 끝났네. 바로 다음이네. 그럼 몇 개예요? 2개더라.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8을 해볼까 하고 봤는데 여러분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여기 최대 올 수 있는 게 8이잖아? 여기 최대 올 수 있는 게 8인데 더해봐야 24라서 25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안 나와. 여기 9가 돼야 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C가 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걱정을 했지만 사실상 이렇게가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우리 더해주면 되거든요. 자,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10에서 6, 16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조건을 만족시킬 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였다? 16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9번으로 가볼게요. 이 문제도 굉장히 계산량이 많은 문제거든요. 집중 읽지 마시고 보셔야 됩니다. 두 2차 정사각행렬 AB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A 플러스 3B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B하고 B제곱은 같다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 식을 얘를 만족시키는 이 K값 실수를 찾아라 라는 얘기겠죠. 그럼 얘는요, 일단 우리가 요 식을 가지고 요 식으로 바꿔서 쓸 거거든. 그래서
얘를 먼저 계산을 해가지고 A 값, 요 녀석이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좀 이양시켜 보자. 그러면 2A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3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7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2A가.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A니까 일단 얘를 A 형태로 바꾸려면 다 1을 나눠야 합니다. 그러면 A는요 2분의 3B 마이너스 2분의 1 1 마이너스 5 7 마이너스 10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요 식으로 A의 형태를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이 식을 만들어 볼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2분의 3B 마이너스 2분의 1 1 마이너스 5 7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KB 한 개에 뭐가 나오더라? 2분의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9 6이 나오더라. 자,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 조건을 활용하려면 결국 B 값을 찾아내야 되잖아. 그래서 B로 묶어줄 거예요. B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 얘는요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K가 묶이겠지? 그러면 얘는 2분의 풀어 써보자. 3 마이너스 2K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B랑 묶이겠지. 이제 B가 공통인수로. 자, 그럼 얘가 넘어가잖아. 넘어가면은 어떻게 써지겠어요? 2분의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9 6 여기다가 더해집니다. 이항됐으니까 1 마이너스 5 7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이 값 찾을 수 있거든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두 개 더할 건데 여러분 다 2분의 1을 곱해서 계산하지 마시고 어차피 2분의 1로 묶으면 되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얘네들이 더한 거 해주면 되죠. 얼마입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된다. 이거 2분의 1 일단 곱해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두셔야 돼요. 얘가 얼마냐? 2분의 3 마이너스 2K B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B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B는 얘랑 얘랑 양변에다가 요거 2분의 3-2K를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수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B는요 3-2K분의 2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면 사실상 2 날라가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뭐더라? B라는 2차 정사각 행렬을 찾은 겁니다. 어렵죠? 복잡해. 어렵다기보다는. 자, 그러면 이제 얘랑 어떻다? 이 두 개가 같다고 했어. 얘 제곱한 거랑 얘랑 그냥 같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B제곱 한번 해볼까? B제곱은 뭐가 되냐면 B제곱은 다 제곱한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3-2K의 제곱분의 1이 될 거고 이거 제곱해 봅시다.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자, 한번 곱해 볼게. 또 있다고 해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있다고 하면 따당 하면 뭐가 됩니까? 1 더하기 4니까 여기 5가 될 거고요. 자, 여기는 플러스 4 더하기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8이니까 10입니다. 여기 볼게요. 플러스 2 더하기 8이니까 얘도 10이 되고요. 얘는 4 더하기 16이니까 20이 돼요. 이렇게. B와 B제곱을 찾았습니다. 근데 얘들이 어떻다고요? 이 두 개는 같아요. 같은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얘랑 얘랑 뭐 해주면 돼? 같게 맞춰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앞에 있는 이 실수끼리만 계산해주면 비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B제곱이 이런 형태일 때 지금 요거 2차 정사각 행렬과 2차 정사각 행렬을 같게끔 바꿔주려면 이 앞에다가 뭐를 빼내면 될까? 이거 마이너스 5를 빼내면 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B제곱은 마이너스 5를 앞으로 빼주게 되면 3-2K 제곱 해줘야지. 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 빼지고 뒤에는 얘랑 이제 같아질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어떻습니까? 맞나요? 그쵸. 그럼 이제 행렬 형태가 어때졌어요? 같아졌죠. 그럼 앞에 있는 실수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두 개가 같다라고 놓을 거거든요. 즉 3-2k분의 1이 뭐더라? 얘 3-2k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5가 되더라. 그럼 양변에 우리 이거 제곱 다 곱해봅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긴 다 날아갈 거고 이거 뭐만 남아요? 분자에 요만 남을겠죠. 양변에 이거 제곱 곱한 거니까 얘는 뭐만 남더라? 마이너스 5가 되더라. 끝났네요. 자, 그럼 따라서 K가 얼마 됩니까? 2K가 8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K는 4가 된다. 어떻습니까? 찾을 수 있었죠. 정답 몇 번이에요? 그래서 4번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10번으로 가보죠.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고요. 6명이 각자 준비한 선물을 이제 교환할 건데 임의로 하나씩 선물 놓고서 가져간답니다. 그럴 때 두 명만 자기 걸 선택하고요. 나머지 4명은 다른 친구의 선물을 선택할 경우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6명의 친구 A랑 B랑 C랑 D랑 E랑 F가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 2명 A, B 얘네들은 자기 걸 가져간다는 얘기야. 선물을 소문자로 써봅시다. 이게 선물이에요. 이렇게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C, D, E, F는 다 다른 거. 예를 들어 얘는 D를 가져가고 얘는 뭐 E를 가져가고 얘가 C를 가져가고 안 되지 그러면? 얘가 F를 가져가고 얘가 C를 가져간다.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몇 가지인가 이제 구해야 하는데 먼저 두 사람은 자기 선물을 가져간다는 거니까 우리 6명 중에 2명은 그냥 자기 선물 받는 대로 뽑아버리면 되죠. 2명을 선택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경우 자, 2명은 자기 선물을 가져가는 경우 수는 몇 개냐? 얘는 6C 6명 중에 2명만 일단 뽑아둔다. 6C 2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당연히 이제 나머지 4명은 다른 선물을 가져가는 경우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뒤에 게 중요한데 한번 볼게요. 일단은 C는 가져갈 수 있는 선물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A, B라고 가정해 놓은 거야. 자기 선물 가져간 애가. 그러면 C가 가져갈 수 있는 선물은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을 거야. 뭐랑 뭐가 있습니까? C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당연히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E도 있고요. 그 다음에 F 이렇게 3가지가 있을 거예요. 맞나요? 자, 근데 만약에 C가 D를 가져갔다. 그러면 D가 가져갈 수 있는 경우는 뭐가 됩니까? D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앞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D를 제거해 줬으니까 자기 거를 얘는 남은 3개를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C, E, F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맞나요? 이렇게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자, 근데 여러분 그럼 여기 또 막 어떤 경우 생기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아까 제가 이거 쓰다가도 여기 이으면 안 되잖아. 기억나요? 자기 거는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더 나눠질 것 같지만 사실상 여기 DC를 여기서 써버리면 남는 건 EF밖에 없어서 자기 건 못 가지니까 요렇게밖에 하나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결정해주면 얘가 딱딱 하나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우가. 자, 그 다음에 D가 만약 이번에 E를 선택하면 얘도 마찬가지야. 남는 게 뭐예요? C하고 F거든요. 근데 F는 당연히 F를 못 가져가니까 얘가 C를 가져가니 E는 C를 가져가는 수밖에 없다. 하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F를 가져갔다. 얘도 마찬가지. 남는 게 뭐예요? C하고 E인데 얘가 E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얘는 C만 남을 거고 여기가 E가 되겠죠. 지금 여기 뭐가 잘못되는데 얘가 C가 되면은 F, 여기가 F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3가지. C가 D를 가져갔을 때는 이런 3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C가 E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D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뭐 있을까? D는 안 되니까 남는 게 지금 D, C, D, F인데 D는 안 되니까 남는 게 C하고 F밖에 없습니다. 맞죠? 자, 이 C가 됐을 때는 보세요. 남는 게 지금 D하고 F인데 여기 F 못 가져가잖아. 그게 무조건 D라는 얘기니까 여기가 F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밖에 안 되는구나. 자, 근데 얘는 좀 달라져요. F일 때는. 왜? EF를 가져가는 바람에 남는 게 CD인데 어차피 얘네는 CD를 서로 누가 가져가도 상관이 없거든? 얘는 2개로 나뉩니다. 얘가 C, 얘가 D일 때랑 얘가 D, 얘가 C일 때랑 이렇게. 근데 이게 끝이에요, 사실. 보니까 얘 3개, 얘 3개다.
여러분 F는 어떨 것 같니? F는 사실상 2랑 똑같아요 상황이. 왜? 지금 여기가 C가 F를 가져가면 이 D 요 자리에 남는 C가 올 것이냐 E가 올 것이냐에 따라서 얘랑 똑같은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야. 해봅시다 빨리. 자 여기 C 올 수 있고 E가 올 수 있거든요. C가 오게 되면 남는 자리는 결국엔 하나씩밖에 결정이 안 됩니다. 남는 게 지금 D하고 E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D가 오고 여기 E가 와야 돼. 여기 E가 올 수 없으니까. 자, E가 오면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로 찢어집니다. 왜? FE를 CD가 가져갔으니까 남는 CD를 둘이 나눠 가질 거거든. 그래서 CD와 DC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두 개는. 그래서 우리 전체 몇 개가 생긴다? 경우가 9가지가 생기더라. 그래서 첫 번째 2명 선택하는 6C에다가 뭐 곱해주면 됐더라? 9를 곱해주면 되더라. 그럼 얘는 6 곱하기 5로 나왔으니까 15. 15 곱하기 9는 얼마가 됩니까? 얘는 135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라고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11번으로 가보죠. 얘도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네요. 이렇게 6개 칸이 있는 도형이 있대요. 6개 정사각형이. 그럴 때 1부터 6까지 6가지 숫자를 여기다 하나씩 넣으려고 하나 봐요. 근데 조건이 있네요. 뭐냐면 막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얘는 지켜줘. 1과 5는 붙어 있을 수 없어. 이웃할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방법 모든 경우의 수를 넣어라 라고 구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웃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사실 어떻게 풀 건지는 감이 오죠. 전체가 6개를 막 나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1과 5가 이웃하는 경우만 빼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조심할 게 이거예요. 이웃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1과 5 혹은 5, 1 이렇게 옆으로 있는 것만 이웃한다고 그동안 좀 많이 생각해 왔어요. 근데 이 문제는요. 뭐라고 했냐면 한 변을 공유하고 있는 정사각형이 있으면 얘는 다 이웃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얘도 이웃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아래도. 이 뜻이 얘기하는 게 야,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양옆도 되고 양옆 그리고 위아래도 돼. 이걸 지금 괄호가 단서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부터 좀 해봅시다. 이해됐죠? 일단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 1과 5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줄 거라고요. 됐지? 자, 그럼 전체 6개의 칸에 1부터 6까지의 6가지 숫자를 막 나열한다, 배열한다. 몇 가지입니까? 6팩토리얼. 그죠? 자, 1하고 5하고 이웃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먼저 한번 개수, 몇 개가 이웃하는지는 좀 이따 보고 예를 들어 1하고 5하고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1하고 5는 이미 자리가 같이 그 두 자리를 선정했잖아. 그럼 남는 거 몇 개예요? 4자리. 4자리를 2, 3, 4, 6이 막 섞어 앉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일단 4팩토리얼이 들어간다 이게입니다. 먼저. 근데 거기에서 우리 1하고 5하고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2가 들어가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과연 그러면은 이 도형에서 1하고 5하고 이웃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이냐? 걔를 또 추가적으로 곱해줘야겠죠. 자, 1과 5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양옆으로. 그지? 그럼 이런 경우는 몇 가지가 생기냐면 여기 하나 생기고요. 이웃하는 게. 또 여기서도 이웃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웃하는 3가지가 생깁니다. 이웃하는 경우가. 그죠? 양옆은. 자, 이번 위아래도 봐요. 위아래도 봤더니 요렇게 1호가 있을 수 있어요. 1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1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요렇게 2가지, 여기 3가지. 아, 그래서 이웃하는 총 경우의 수는 6가지가 있어서 이걸 곱해줘야겠구나. 끝났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편하게 계산하려면 6팩토리얼이고 4팩토리얼이 있으니까 4팩토리얼로 묶어보자. 공통인수로 묶어보자. 4팩토리얼을. 그러면 얘 뭐만 남습니까? 6, 5, 30만 남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남더라. 그러면 4팩토리얼은 24잖아요. 그러니까 24 곱하기 18을 해라. 이게 되겠죠. 이거 계산해 봅시다. 그럼 24 곱하기 18은 뭡니까?
8, 4, 32가 되고 8이 16에 19 붙고 4, 그 다음에 3이니까 얘는 432가 나오게 되겠네. 맞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번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이어서 12번으로 한번 가보죠. 행렬 A가 있는데 얘가 이제 A의 7n제곱, 얘와 A의 3n 플러스 2제곱이 같게끔 만드는 n을 찾아라.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듭제곱을 했을 때 같아지는 걸 찾아라. 이거 뭡니까? 결국에는 주기를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런 문제겠지. A를 제곱해서 똑같아지는, 그러니까 즉 단위 행렬이 되는 그 주기는 몇 주기니, 몇 제곱이니 이거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제곱 한번 해봐도 되고, 우리 빨리 하려면 캘리미터에도 빠를 수도 있잖아요. 캘리미터로 가보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A제곱 두 개 더한 게 1이니까 마이너스 A, 거기다가 얘네들이 곱한 거에 얘네들이 곱한 거를 뺐으니까 플러스 2, 얘가 0이 된다. 근데 여기 양변에다가 A 플러스 2를 곱해버리면 얘는 어차피 0이 되니까 사라지고, 얘는 뭐가 돼요? 얘는 A 세제곱 플러스 2 세제곱이, 그러니까 2라고 하자. 얘가 되더라. 얘가 0이 된다. 그럼 A 세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단위 행렬을 만드는 A의 지수는 6이 된다는 겁니다. A 6제곱이 2가 되다. 그러니까 주기는 몇 주기라는 걸 찾은 겁니까? 6주기가 되겠구나. 6의 배수만큼 계속 가면 똑같아지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A의 1제곱이면 여기는 A의 7제곱. 그러니까 이 차이가 6의 배수면 되는 거야. 6 혹은 12, 뭐 18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가 20이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20, 뭐 6이면 같아지는 거고. 뭐여도 된다는 얘기야 이 제곱이. 뭐 예를 들어서 A 46의 제곱이니까 24. 그러면 44여도 같은 거라 이 얘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얘랑 이 지수를 뺀 차가 얼마면 된다는 얘기야? 6의 배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주기 찾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얘는 결국에 두 지수의 차가 6의 배수면 되더라. 그 얘기여서 자, 빼볼게요. 7n에서 3n 플러스 2를 뺐어. 뭐가 큰지는 모르니까. 자, 얘가 뭐가 되면 된다? 6의 배수가 되면 된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계산해 봅시다. 얘는 넘어가면은 4에 마이너스 나오니까 얘는 하면 마이너스 2. 이게 되겠네요. 얘가 6의 배수더라.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4n-2 값이 6의 배수가 되게 하는 n 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몇 이하에? 50 이하에서. 자, 6의 배수 뭐 있습니까? 6 있죠? 12 있고요. 18 있고요. 64, 24. 이런 애를 찾으면 된다. 이런 애는 되면 된다는 얘기야, 이 값이. 근데 어차피 뭐 n이 자연수기 때문에 얘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겠네. 그치? n이 1이라고 해도 2일 테니까. 자, 그 n 값 찾아봅시다. 뭐 있는가, 6의 배수 만드는. 일단 1은 안 되겠죠? 1 넣으면은 2가 되니까 안 돼. n 2 넣어봅시다. 그럼 8-2는 6, 오! 되네. 얘는 2 되겠네요. 3 안 될 거예요. 4도 안 됩니다. 16, 1 빼서 14니까. 5는 돼요. 5, 4, 20에서 2를 빼면 18이니까 나오잖아요. 자, 하나 더 한 번만 더 해보자. 얘가 n이 6이면 안 되고요. 7이어도 안 돼요, 여러분. 근데 8이면 됩니다. 8, 4, 32에서 2를 뺐으니까 30이거든. 자, 그럼 우리 이제 n 값에서도 여기서 이제 50 이하까지 n 값을 찾을 건데, 이 n의 이 수에도 어떤 규칙, 그러니까 식이 생긴다는 얘기야, 이제. 뭐냐면, 얘는요, 이 n 값들은 뭐냐면, 사실상 3의 배수에다가 1 뺀 거예요. 그쵸? 3의 배수 1 뺀 거잖아. 얘도 그렇고, 다. 그렇지? 자, 그래서 3k-1이라고 이거 n을 식으로 쓸 수 있고, 얘가 뭐가 되냐면 50이 되는 거. 최대가 50이라고 했으니까. 그 K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n의 개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보면 3K가 51이 될 거고, 그럼 K는 얼마가 됩니까? 12.
17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이 17개까지는 요식 50을 만족시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50 이하가 된다는 얘기지, 이 값이. 맞나요? 그래서 우리 n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어? 17개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1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근데 딱 보니 얘는 보기차식이네. 그러면은 이거 좀 인수분해하면 식을 좀 바꿀 수 있겠다, 쉽게 변형해서 인수분해 가능하겠다라고 느낄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보니까 a-3 곱하기 a 플러스 2인데 얘네들이 더했을 때 얘가 되게 하려면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구나. 그럼 얘가 되겠구나.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떻게 나온다?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더라.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얘가 0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와우, 됐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또 우리 하나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근을 찾을 수 있어. 근 찾을 수 있거든.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x제곱이 a 플러스 a 마이너스 3, x제곱이 a 플러스 2인 거니까 뭐가 나오냐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3 하나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2 나온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거 갖고 찾을 수 있죠. 이거 써놓고 시작하면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a가 1이래요. 요 a 값들이 다 1이래. 그랬을 때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딱 a에다가 여기다 1을 넣었어. 1을 넣었을 때 실근이 되게 하려면은 얘일까요? 얘일까요? 당연히 얘겠죠. 얘는 허근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에 따지면 얘가 실근이고 얘가 허근이라는 얘기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a에다 1 넣으면 뭐가 되냐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얘가 0이다. 근데 결국 이것도 2차 방정식 아닙니까? 두 식근의 곱은 뭐예요? 상수잖아요. 상수. 얘가 두 근의 곱이잖아요. 마이너스 3. 그래서 기억은 어떻다? 정답, 맞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으로 가보죠. 니은으로 가게 되면, 자,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합은 1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니은 때문에 이거 써놓은 겁니다. 지금 근이 이거 아니면 요건데 얘네들이 중근이 되게 하려면 얘도 중근이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되어야 돼? 결국 같은 근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0 되면 되고 얘도 0 되면 되는 거야. 중근으로. 여기에 다른 녀석이 있으면 들어가 봐야 어차피 중근이 절대 안 될 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려면 루트하는 0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니은 볼게요. a-3이 0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2가 0이더라. 그럼 a는 얼마예요? a는 얘 3이고요. a는 마이너스 2더라. 근데 뭘 구하라고 했지?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더해보세요. 뭐가 됩니까? 1이 되지. 그래서 니은도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디귿만 남았네. 디귿. 자, 허근과 정수인근이야. 얘는 일단 실근이겠지. 허근과 정수인근을 갖도록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수랑 여기 있는 수를 봤을 때 지금 a-3과 a 플러스 2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a 플러스 2가 더 크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근이 요거랑 요거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더 커서 얘가 실근이 되고 얘가 허근이 된다라는 거 정도는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지우긴 했지만 여기 있는 식이 얘가 허근이고 얘가 실근이라는 것은 눈치껏 이제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얘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뭐 있겠지만 그럼 얘도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플러스가 되어야지 허근과 실근이 되겠지. 맞나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얘가 허근이 된다라는 얘기는 a-3이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될 거다. 그죠?
이 안에 있는 근이 음수가 되어야 학원일 거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2는 뭐가 돼야 된다? 얘는 0보다 크다. 그래야 실근을 갖겠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a 범위가 나온다고. a가 어떻게 나오느냐? a가 3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a 범위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또 있어요. 뭐였다고 했냐면 얘가 실근인데 여러분, 요 녀석이 뭐라고 했어? 정수가 돼야 된다고 했어. 이거 너무 많이 했지, 정수. 정수가 되려면 이 a 플러스 2가 뭐가 되면 돼? 루트를 벗겨내야 되니까 제곱수가 되면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래서 a 플러스 2는 뭐가 돼야 된다? 제곱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a 플러스 2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a 범위가 얘니까 a 플러스 2의 범위는 당연히 다 여기다 2 더하면 되잖아요. 5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a 플러스 2의 범위가 됩니다. 그럼 뭐가 될까? 여기 안에 제곱수 뭐가 있습니까? 0, 1, 4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플러스 2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가 0인 경우, a 플러스 2가 1인 경우, a 플러스 2가 4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a의 경우가. 자, 그럼 얘는 a 뭐가 되니?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는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얘 a는 2가 되죠. 이렇게 a 값 3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 해라? 이거를 다 더해라. 더해봅시다. 따닥 사라지고 얘만 남네. 마이너스 1. 어떻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 디귿도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게 됩니다. 정답 몇 번인가요? 5번이 되겠네요. 네, 그럼 이번엔 14번 문제로 가보죠. 부등식 문제가 나왔는데 절대값이 있죠.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보여요. 자, 그럼 이건 우린 딱 보자마자 뭐 한다?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는 생각을 해봐야겠지. 자, 그럼 일단 기준선 잡아야겠네. 기준값. 0 되게 많은 기준값 x 뭡니까? 3이고 얘는 얼마입니까? 5. 처음으로 분수가 나온 것 같은데 마이너스 3분의 1이더라. 그 얘네를 하는 이제 기준선을 그려서 그래프를 만들면 되잖아. 자,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하나 써보고 그 다음에 3 잡자. 3을 잡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가 3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 왼쪽에 있는 영역에서는 둘 다 음수가 될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일단 제 앞에 거부터 하면은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2x에 그 다음에 플러스 3으로 나오니까 플러스 6 만날 거고 뒤에 것도 마이너스 나오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라. 얘는 함수식으로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5가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 안에서가 이제 좀 달라질 텐데 여러분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는 그대로 유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된다. 그럼 얘는 여기 거는 똑같겠네. 마이너스 2x 플러스 6까지는 똑같고 얘가 플러스 나오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플러스 3x 플러스 1 나오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y는 x 플러스 7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둘 다 플러스가 돼도 되니까 그냥 그대로 벗겨 나오면은 2x-6 플러스 3x 플러스 1이어서 얘는 사실상 그냥 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x-5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가보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오니까 굉장히 가파르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여기서는 x가 1이니까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평평하게 그려질 거고 여기서는 또 오네요. 그럼 굉장히 날카롭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 그래프가 뭐보다 작다라고 했냐면은 K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K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안에 X의 정수 개수가 7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K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딱 봐도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가 3이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정수는 몇 개 있을까? 이 사이에 정수가 1, 2, 3, 0까지 있으니까 4개밖에 없다고. 얘를 심지어 포함시키지 않잖아? 그러면 3개밖에 없다고. 그렇다는 거는 뭔가 저 K, Y는 K라는 식이 여기서 놀 것 같지는 않고요. 더 위에서 놀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여기 X값의 사이에 정수가 몇 개가 생겨? 7개가 생길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K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이쯤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녀석의 X값, 여기 있는 녀석의 X값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정수가 몇 개가 있다? 여기에 7개의 정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7정수.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선생님 요게 어떻게 찾아요? 자, 여러분 요거 K값이에요. Y값이 K라고. 그러니까 여기 Y값이 K가 되게 하는 X값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이 식에서. 그러니까 얘는 K에다 Y 대신 K 넣으면 5X-5가 되니까 5X는 뭐가 됩니까? K 플러스 5가 되니까 이때 X값이 얼마가 되더라? X값은 5분의 K 플러스 5가 된다. 그러니까 5 플러스 K로 갑시다. 5 플러스 K가 된다. 그 얘는 1 플러스 5분의 K겠지? 1 플러스 5분의 K가 되더라. X값이. 자, 이번 여기서도 봅시다. 여기서도 Y값을 K로 만드는 X값은 뭐가 될까? 그럼 넘기면 5X는 5-K니까 K는 5분의 5-K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5분의 K가 되겠네. X값이. 자, 요렇게. 이해됐나요? 자, 요렇게 이제 X의 범위가 나오는데 요 사이에 정수의 개수가 몇 개다? 7개가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는 또 이제 우리가 수직선을 좀 연구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수직선 그려볼게. 자, 얘하고 여러분 잘 봐. 잘 생각해 봐야 돼. 얘는 지금 1에서 왼쪽으로 5분의 K만큼 간 거고 얘는 1에서 오른쪽으로 5분의 K만큼 간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기준값을 우리가 1로 한번 놓겠습니다. 1에서 얘는 얼마큼 간 거라고? 5분의 K만큼. 얘도 왼쪽으로 얼마큼 간 거야? 5분의 K만큼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이에 정수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요? 7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몇이 돼야 될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고 해보자. 이 자리. 이 자리가 몇이 되면 똑같을 거 아니야, 이 거리는. 이 사이에 정수가 7개가 되는 걸까?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 생각해봐요.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면 그러니까 이 거리의 길이가 4라면 이 전체가 지금 차가 얼마가 된다? 8이 되니까 얘네들을 포함시키지 않는 그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7개가 되게 되겠습니다. 세볼게요. 여기 2, 3, 4라고 해보자.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여기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해봅시다. 몇 개야 이거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5분의 K가 갈 수 있는 최대치 범위가 어딜까 생각해보면 5까지가 될 거고 이 5는 0부터 5가 아니라 1에서부터 5기 때문에 이 거리가 처음에 뭐가 나오는 얘기야? 4란 얘기예요, 이 거리가. 근데 또 하나 보세요. 이번에는 K가 이건 지금 5분의 K가 정수일 때를 한 거고요. 5분의 K가 정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최대치는 어디냐면 여기 사이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5분의 K가. 만약 얘가 여기 4에 닿잖아? 그러면 얘는 4를 포함시키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5개가 되는 건가요? 5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5분의 K가 갈 수 있는 여기서 범위는 3보다는 어때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커야 되고, 그죠? 여기 3이잖아, 이 길이는. 여러분 이걸 보면 안 돼! 이 거리가 봐야 돼요. 거리가 5분의 K인 거니까 이 5분의 K가 갈 수 있는 지금 범위가 최소한 3칸보다는 3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야. 커야 되고 4보다는 작아야지만 이 5 사이에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어떻게 했지? 5분의 K가 여기에 닿아도 된다고 했죠? 닿아도 된다라고 범위를 써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 풀어주면 끝나요. 5분의 K 해봅시다. 5분의 K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K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K는 20보다 작거나 같고 15보다 크다라는 게 K의 범위가 나오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무슨 값 뭐가 되더라? 20이 답이 되더라.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객관식 문제들을 마무리했고요. 이제는
서술형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거든요. 등식 NPE-7C2가 35인 것을 만족하는 n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 값은 알 테니까 NPE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7C2는 76에 42에 반 나눈 거니까 21인 거거든. 그러니까 22, 마이너스 21을 넘긴 거니까 뭐가 됩니까? 56이 돼요. 그러면은 두 연속하는 수를 곱해서 56이 되게 하는 게 뭐 있습니까? 87 있잖아요. 87에 56. 그럼 n값이 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8이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8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서술형 2번입니다. 자, 등식이 성립할 때 도행렬이 xy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을 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딱 보자마자 우리가 뭘로 갈 수 있다? 연립으로 가야겠다는 느낌이 오죠? 자, 그래서 첫 번째 2x-y가 얼마입니까? 얘랑 얘랑 같을 테니까 1이고, 두 번째 3x-y는 뭐가 돼요? 얘랑 같을 테니까 4가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두식을 가감법으로 가감하게 해봅시다. 빼면 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x가 남을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x는 3이 되고요. y 값은 대입해보면 되죠, 여기다가. 그럼 3, 6에다가 y 뺀 게 1일 거니까 y는 5가 되더라 라고 해서 서술형 2번의 첫 번째 문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 문제로 가보죠. 자, 2번 문제도 지금 보니까 x제곱 플러스 x,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6이라는 얘기야. 요식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뭐가 돼야? 얘가 4가 된다. 그럼 얘는 결국 뭡니까? 지금 2차 연립 방정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하나 풀어보자고요. 얘는 첫 번째 거 풀게 되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인 거니까 x 값은 따로 뭐가 나옵니까? x는 마이너스 3과 2가 나오겠죠. 그쵸?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얘는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0이 되네. 그러니까 묶어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따라서 x가 뭐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x가 0 또는 2가 나온다. 연립해라. 그럼 x값은 뭐겠습니까? 얘겠죠. x는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2가 나오고요. 자, y값은 얼마니? 라는 거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봤더니 얘는 바로 1차식이 나오네. 두 번째. 얘가 1번이라고 하면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y 플러스 2가 5니까 y 바로 나오겠네요. y는 3이더라. 자, 그래서 x는 2, y는 3. 이렇게 해가지고 서술형 2번에 2번 문제까지 풀어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서술형 3번으로 가볼게요. x의 범위가 주어졌네요.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x의 범위에서 부등식 요 2차 부등식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 그럼 이거를 조금 그림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볼게요. 일단 0과 5 사이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랑 여기가 0이랑 5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라고 한번 해봅시다. 문제 뜻을 한번 이해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x축이 있다고 해보자고. 이거 x축이야, 여러분. x축. 자, 그랬을 때 이 사이에서는 항상 이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그림이 가능하냐면, 첫 번째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맞나요?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하고요. 그죠? 그리고 0과 5 사이에서는 항상 값이 어떻습니까?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죠. 크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어떤 그림이 가능하냐면, 이번에는 요 안에 있는 거야. 뭐가? 축이. 얘는 지금 축이 어디 있습니까? 축이 0보다 왼쪽에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축이 이 사이에, 그러니까 이 안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딱 이렇게 딱 만든다 해보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어때요? 0과 5 사이에서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쵸? 축이 어떻게 있으니까? 축이 요 안에 있으니까. 그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축이 또 5보다 클 때가 하나 생기겠지.
그래도 이렇게 그려지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어떻습니까? 항상 이 범위 안에선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세 개의 영역을 좀 나눠서 축을 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얘네들의 미지수 a를 이용해서 이 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한번 a 값을 구해보겠다 이 얘기예요. 조금은 길어요. 그래도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부터 가보죠. 첫 번째 얘부터 가보겠습니다. 축이 어디 있어요? 축이 0보다 작은 경우잖아요, 왼쪽이. 근데 우리 딱 이거 보자마자 그럼 축을 어떻게 찾을까? 바로 나와야 되죠. 축은 얼마다? a라는 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작은 경우를 본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얘는 또 뭘 봐야 되냐면 중요한 게 이거야. 그럼 얘는 지금 요 그래프잖아요? 그럼 얘가 뭘 봐야 되냐면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최소값이 뭡니까? 여기죠. F0이죠. 이 최소값이 어떠면 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과 만나는 요 F0이 여기 있어도 되잖아, 사실상.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줘도 여기 딱 만난다고 해도 0과 딱 만난다고 해도 항상 이 범위 내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F0이 어떠면 된다? 최소값이 이 범위 내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래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야, F0 값이 이거 뭐가 F야? 요게 Fx라는 건 일단 알고 있어야겠지. 자, F0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얘기죠. 그럼 0을 넣어보자고요. 이 식에다가 x에 0 넣으면 뭐가 돼? 얘만 남겠네. 자, 2a제곱 마이너스 5a가 0보다 크거나 같더라. 그러면은 얘 뭐가 될까? 얘는 야, 얘 2로 묶어주면 식이 조금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5a 이렇게 되겠네요. 2a 얘를 묶자. 바로 뽑아내자. 이렇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더라가 나오죠. 범위가. 근데 여러분 지금 뭐라고 했냐면 얘가 전제 조건이 a가 0보다 작을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랑 둘이 뭐 해줘야 돼? 연립해줘야 됩니다. 그럼 결국 뭘까요? 얘네들 연립했을 때 그다음 최소 범위는 뭐가 나와? 공통된 부분. 그냥 a는 0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뭐가 나온다? 1번 여기 축이 0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는 a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로 가봅시다. 두 번째 경우는 이번엔 a가 이렇게 하지 말자. 얘 볼 거야. 노란색이고 요거. 얘 볼 건데 지금 a 축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면 축이 0과 5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보자고. 자, 그럼 얘는 당연히 우리 지금 최소값 보고 있잖아요. 최소값이 뭐가 됩니까? 꼭지점이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이 꼭지점이 어떻게 되면 된다는 얘기야? 0보다 크면 된다는 얘기야. 크거나 같으면. 꼭지점은 뭡니까? x에 뭐 넣어야 돼요? 축 넣으면 되잖아. 축 a 넣으면 얘가 0보다 크다. 요게 나오면 된다고. 요식. 즉 f0이 아니지 a죠.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만족시켜라. 이 범위 내에서. 자, a를 넣어보자고요. 여기다가 a를 넣게 되면은 여기가 a제곱이 되고 얘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2a제곱이니까 얘 사라져서 뭐만 남냐면 a제곱 마이너스 5a가 남아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얘는 a로 묶으면 a 마이너스 5가 되니까 a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고요.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맞나요? 그럼 얘랑 뭐 해주면 돼요? 얘랑 연립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지금 0하고 5 사이에서 딱 하나씩 만나네, 접하네. 얘는 그 안으로 모여들고 있고 얘는 그래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0과 5에서. 그래서 이때의 a 값은 어떻게 나온다? 0과 5 딱 접하는 지점만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죠? 마지막 요 세 번째 경우도 해봐야죠. 자, 이번에는
A가 어떻게 되면 돼요? 5보다 크면 돼요. 그렇죠? 여기 있으면 A가 여기니까 A가 5보다 크면 되잖아. 자, 이런 경우에는 최소값이 어디가 되냐? A는 최소값이 얘는 어디입니까? 5일 때 같네요. 그러니까 F5일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해가 되겠죠? 쓴 거 여기도 써. 그래서 식을 써주면, 자, F5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5를 넣어보자. 5를 넣어보게 되면 얘 25 되고요. 마이너스 10 여기 A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A제곱 그대로 가니까 얘는 뭐가 돼? 얘는 2A제곱 마이너스 15A 플러스 25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자, 요거 인수분해가 가능하겠구나. 얘는 어떻게 됩니까? 1, 2, 그 다음에 5 되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얘는 A-5 곱하기 2A-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A의 범위가 뭐가 됩니까? A 범위가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고요.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나오죠. 근데 얘네들 지금 연립해야 되거든? 그럼 뭐만 남아? 얘가만 남겠네. 마찬가지로 5보다 큰 것만 남겠죠. 더 작은 영역, 더 좁은 영역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뭐가 나오더라? A는 5보다 크다라고 나온다. 자, 그래서 세 개의 범위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럼 뭐 해주면 됩니까? 이거 합해주면 되겠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또는이니까 세 가지의 범위를 합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A는 5보다 크죠? 첫 번째 5보다 크다가 하나 있고 A는 0보다 작다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근데 지금 보니까 0이랑 5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A는 어떻다? 5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 서술형 3번의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서술형 4번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지금 지점들이 있어요. A, B, C, D 지점들이 있는데 그 도로들이 있답니다. 연결하는. 그랬을 때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을 다시 거쳐가지고 또 다시 A로 온다고 해요. 이때 중간에 D를 한 번은 단 한 번만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 방법의 모든 경우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요, A 지점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즉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얘는 다시 A 또 와야겠지. 다른 데는 딱 한 번만 지나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중복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안 지날 수도 있고, 한 번만 지날 수도 있고 이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D는 무조건 한 번은 지나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런 경우는 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눠봅시다. 자, A에서 어쨌든 B를 갖다 다시 A를 오는데 D를 한 번 지나는 방법.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는 이런 방법이 있겠지. 자, A 출발을 해.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D를 거쳐봅시다. 먼저. D를 꼭 한 번 가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B를 들러야 되지. 그런 다음에 또다시 C를 가거나 A를 그러니까 D를 가면 안 되잖아. 방법이 C로 갔다가 A 갈 수도 있고 바로 A로 갈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A 가는 거 찾아봅시다. 바로 A로 간다는 거는 이렇게 둘러간다 이거. 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뭐가 있을까? 이번에는 A에서 D를 바로 가지 말고 B로 바로 가는 거야. B로. 그런 다음에 거기서 돌아올 때 D를 들릅니다. 그러고서 A를 가는 방법. 그쵸? 세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 A에서요. 마찬가지로 D를 들러요. D를 가요. 근데 그런 다음에 B를 갑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바로 A로 왔죠?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C를 들렀다가 A로 다시 오는 거야. 이런 경우. 이해되나요? 좋아. 자,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A 출발. 그런 다음에 바로 이번엔 C로 가요. 그런 다음에 반대야 얘랑. B로 가고요. 거기서 D로 갔다가 A로 온다. 지금 서로 다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개씩. 반대되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감이 오죠. 그럼 몇 개 있는지 찾아봅시다. 이게 다거든. 몇 개 있는지 찾아봅시다. 자, A에서 D로 가는 거 몇 가지 있습니까? 두 가지 있죠? 두 가지네요.
자, D에서 B로 가는 거 두 가지고요. B에서 A로 가는 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얘 몇 가지다? 8가지고요. 얘 똑같을 거예요. A에서 B로 가는 거 두 가지, B에서 D로 가는 거 두 가지, D에서 A로 가는 거 두 가지. 그래서 얘도 몇 가지다? 얘도 8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대칭이란 얘기지. 자, A랑 D. 이번에는 밑에 거 봅시다. A, D로 가는 거 두 가지가 있고요. D에서 B로 가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B에서 C로 가는 게 세 가지로 늘었네요. C에서 A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몇 가지냐면 9 곱하기 4니까 36가지가 나와요. 네 번째 상황은 얘랑 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상 이거예요. 3, 3, 2, 2 될걸요? 이렇게. 반대로. 그래서 얘도 몇 가지다? 얘도 36가지가 나오게 되더라. 그럼 총 몇 가지가 되느냐? 다 더해주면 되겠죠. 경우를 나눈 거니까. 자, 그럼 얘는 72 더하기 16이 돼서 답은 뭐가 될까요? 바로 나옵니다. 88.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서술형 문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번 문제로 가보죠. 3차 방정식이 있네요. 미지수 A를 포함하고 있군요. 이 3차 방정식의 근 중에 적어도 한 개가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7x는 0의 두 근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얘는 바로 뽑아낼 수 있겠네. 두 근은 0과 7일 테니까 0과 7 두 근 사이에 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적어도 한 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시오. 굉장히 오늘 문제의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일단 뭐 문제 자체도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일단 풀이를 봤을 때 야, 이거 굉장히 복잡하겠다, 식이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러분 저 3차 방정식부터 좀 해결을 먼저 해줘야 합니다. 저거 인수분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쟤를 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줄게요. 요거 지금 개수를 싹 보니까 A가 하나, 세 개, 두 개 있어. 그럼 얘를 그냥 지워주면 될 것 같다는 느낌 들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겠습니다. 지우려면 마이너스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얘 다 사라질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A, 여기 플러스가 되겠구나. 플러스 A, 여기 마이너스 3A 플러스 A가 사라지죠. A가. 나머지 계산해보시면 상수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냐면 한근은 오케이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나머지는 이제 얘네들이 곱해서 얘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상수부터 봤을 때 어차피 상수는 얘네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2a 플러스 9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당연히 x제곱이겠지. 그럼 우리는 x개수만 찾으면 되거든. 요거 한번 보자고요. x제곱의 개수가 a 플러스 3이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놓자. 여기 x 이제 있을 건데 여기 요거 찾는 거거든. 여기서 x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만드냐면 얘랑 얘랑 만나고 얘랑 얘랑 만나게 돼 있거든. 그게 a 플러스 3이라는 거야. 근데 얘랑 얘랑 만나는 게 이미 지금 1이고 남는 게 a 플러스 2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a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가능해져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뭐라고 써줘야 돼? 이거를 중괄호로 바꿔줘야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요 근은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이 사이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만 봅니다. 얘만 봐서 이 2차식만 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 사이에 근이 하나 있고 혹은 두 개 있게 하는 그 A 값의 범위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런 상황을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한 근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사이에 적어도 한 근이라 해서 한 근만 있을 수 있어. 얘 근 하나가 0과 7 사이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여기다 봅시다.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0과 7 사이에. 그러려면 얘도 결국 얘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2차 함수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한 근이 있으려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한 근만 이제 0과 7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이거 한번 전에 우리 수업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0을 지나면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이 여기 하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로 한 근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근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볼게요. 두 근은 좀 더 쉬워. 두 근은 0과 7 사이에 근이 요렇게 딱 중근으로 하나 있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밑을 지나가고 있으면 됩니다. 이러면 두 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이. 맞죠? 그래서 얘랑 얘를 각각 범위를 구해서 나중에 더해주면 됩니다. 사실 한 근이 좀 어렵거든요. 한 근부터 차근차근 가보죠. 첫 번째 경우 두 근 사이에 한 근이 있을 때입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 거 볼게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얘도 결국 더한다는 얘기네. 자, 그럼 흰색으로 한번 보자. 그럼 얘는요, 요렇게 한 근과 한 근이 0과 혹은 7 이 사이를 두고 이렇게 있으면, 두 개를 이렇게 있으면 F0 값, 함수 값으로 계산을 할 건데요. F0 값은 항상 뭐가 돼요? 음수가 되고, F7 값은 뭐가 될까?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F0 곱하기 F7을 했을 때 이 함수 값이 뭐가 됩니까? 항상 음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F0 곱하기 F7이요. 얘를 fx를 놓은 거야, 여러분. 이 값이 뭐가 된다? 음수가 되더라. 라는 게 첫 번째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일 때? 이 흰색인 그림.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얘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가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두 함수값 곱하면 음수 되니까. 자, F0은요. 여기다 뭐 넣은 거예요? 0 넣은 거잖아요. 그럼 0 넣으면 이걸 다 날라가니까 뭐만 남습니까? 2a 플러스 9만 남죠? 그러니까 2a 플러스 9 곱하기. 자, F에다 7 넣어보자. 야, 그러면 이거 X에다 7 넣어보자. 그러면 좀 커질 수도 있겠지만 해봅시다. 그럼 얘는 49가 되고요. 얘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 7a 플러스 14가 되고요. 얘는 플러스 2a 플러스 9니까 얘는 9a 플러스 72가 됩니다. 9a 플러스 72가 되더라. 이게 F7이다.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럼 A값의 범위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마이너스 A값이 마이너스 2분의 9, 근이 얘는 근이 마이너스 8이거든. 그러니까 A는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작고 마이너스 8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저렇게 하얀색 한 근이 하나만 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 또는입니다. 노란색 그래프처럼 이번에는 0을 지나면서 한 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혹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여기 딱 7,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거나 이런 경우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F0 값이 0이라고 딱 정해놓을 수 있잖아. 그러면 하나가 무조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 7 밖에. 그쵸? 그래서 얘를 경계해야 돼서 꼭 이 안에 다른 한 근이 0과 7 사이에 있는 그 A 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풀면서 말씀 또 해보자. 자, 먼저 이번에 여기 딱 이 빨간색 선이 여기 0에 닿은 거야. 0에 닿고 다른 한 근이 0과 7 안에 사이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2a 플러스 9 이게 뭐예요? F0이죠. F0이 0일 때를 보자고요. 그럼 다른 한 근은 무조건 이 사이에 있어야 되네. 보자. F0이면 우리 A 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A는 마이너스 2분의 9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9랑 2랑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뭐가 됩니까? 5. 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9를 더해봐. 0이 되네? 이렇게 됩니다. 0. 그러면 X는 뭐가 되냐면 X는 0 또는 2분의 5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X가 0 또는 2분의 5니까 하나는 여기 딱 0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 사이에 없어 지금.
그럼 다른 하나는 2분의 5거든요. 얘는 0과 7 사이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그래프가 한쪽은 이렇게 0을 지나면서 이 안에 있는 이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 A가 마이너스 2분의 9인 경우에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9인 경우에는 저 우리가 생각했던 한근이 저 0과 7 사이에 있는 그래프가 되더라. 얘도 된다라는 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9도.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게 된다는 얘기네. 이해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9도 된다는 거니까. 이 범위가 이렇게 바뀌어요. 한근일 때. 그러면 하나 더 해보자. 이번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는 A값도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7을 딱 지나면서 요 사이에 있는 거. 그럼 이번에는 9A 플러스 7분의 2가 그러니까 즉 얘가 F7이잖아. 이 값이 얼마다? 딱 만나니까 0이죠. 0일 때. 그러면 X값은 A값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8일 거예요. 이때도 과연 한 근이 여기 안에 있나 봅시다. 저기다 집어넣으면 X제곱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에다가 9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7이 되나요? 마이너스 7. 얘가 0이 되더라. 그러면 X는 뭐가 되냐면 X는 얘 마이너스 7과 1이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7이란 말이야. 이렇게 두 근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는 여기 딱 마이너스 7, 여기 7에 있고 하나는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밖에 있는 거잖아. 얘였잖아. 밖에 있잖아. 요 사이에 근이 하나도 없게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다?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마이너스 8인 거는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이 0과 7 사이에 한 근이 있게 되는 A값의 범위는 요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 찾아낸 거예요. 한 근일 때. 좋았어. 자, 그럼 이번에는 뭐 찾습니까? 두 근이 있을 때. 0과 7 사이에 두 근이 있을 때 찾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요. 판별식이 어때야 될까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만나거나 막 두 점이 지나야 되니까. 오케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함수값을 볼 수 있거든요. F0일 때도 어때야 돼요? 양수여야 되고 F7일 때도 양수여야 된다는 걸 찾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축이요. 축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축이 7과 0 사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로 두 번째 A값의 범위를 찾겠습니다. 해보죠. 첫 번째 봅니다. 첫 번째. 근데 얘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이거 다 뭡니까? 이거 다 연립이에요. 동시에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그림이 나오거든?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 판별식을 했을 때 0보다 크고 같다고 합니다. 그럼 얘 판별식 하면 뭐가 되냐면요. A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4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6이 되겠지. 얘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전개를 해보자. 그럼 얘는 A제곱 바로 계산할게. 플러스 4A인데 얘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4인데 얘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32.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요 A값은 뭐가 나오냐면요. A값은 지금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마이너스 8과 4로 되니까 A는 마이너스 8과 4니까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요. A는 8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온다는 얘기죠. 요게 첫 번째가 나온다. 요거 알고 있어야 된다. 판별식을 한 거. 자, 두 번째는요. 또 뭐가 나오냐면 요거 쓸 거죠. 두 개의 함수값이 다 뭐다? 양수여야 됩니다. 사이에 있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아까 F0 뭐였니? F0 어떤 거였니? 얘였잖아요. 자, 2A 플러스 9가 양수여야 한다? 그럼 A 값은 뭐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2분의 9보다는 커야 한다. 그 다음 또 F7 값도 0보다 커야 되잖아요. 9A 플러스 72가 0보다 커야 한다. 그럼 A 값은 뭐야 된다? A는 마이너스 8보다 커야 한다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 연립하면 어떻게 되니? 당연히 범위가 더 작은 얘가 나오겠네. 그러니까 A는 뭐가 나오더라? 마이너스 2분의 9보다는 커야 한다. 라는 게 두 개 연립했을 때 나오겠죠. 그래서 두 번째 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따단. 세 번째 거 마지막이네. 축으로 갑니다. 축.
축은 얼마일까요, 이거? 요 녀석 축이 얼마일까?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축이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 이렇게 된다. 얘가 축이고요. 얘가 어디 사이에 있다? 7과 0 사이에 있어야 되더라.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봅시다. 그러면은 a 플러스 2는 부등호 바뀌고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a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뭐 하면 돼? 빼주면 되잖아. 마이너스 16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더라 라는 범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범위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 뭐 하면 된다? 연립해봐라. 자, 그럼 수직선이 짱입니다. 수직선 그려보자. 수직선에 일단 A는 8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뭐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긴 한데 A는 8보다 크거나 같다가 하나 있고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있고요. 오, 야, 요게 핵심이네요. 자, A가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그럼 얘는 4.5니까 이쯤에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 하나 더 가볼까? 이번에 얘. 자, A의 범위는 뭐냐면 마이너스 2보다 작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한 이쯤에 있겠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이쯤에 한 마이너스 16 있다고 치자. 그럼 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이거 다 공통 지금 해당하는 공통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맞죠? 그래서 이거 연립한 경과 뭐가 나옵니까? 두 분이 있을 때는 A의 범위가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9보다는 어때야 된다? 크거나 아니죠. 그냥 커야 된다. 나오죠. 오, 좋았어. 이렇게. 이게 공통 부분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0과 7 사이에 근이 하나 있을 때랑 두 개 있을 때를 지금 각각 구했거든요. 근데 얘는 적어도 하나라고 했으니까 두 개 다 더해주면, 또는이니까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범위와 어디 있습니까? 이 범위를 더하면 뭐가 될까요?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최종적으로 이 문제의 답은 두 개를 합하는 거니까 A는 일단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커야 됐는데 어차피 여기서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그냥 포함돼서 쭉 가다가 여기서 멈추겠네요. 그래서 A의 최종 범위는 마이너스 8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이 서술형 5번 문제를 만족시키는 A값의 최종 범위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 서술형 6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x세제곱이 1인 세근을 ABC라고 한대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우리가 너무 문제 많이 봐서 x세제곱이 1이다. 이거는 뭡니까? 허근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오메가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바로 뭐다? 오메가가 나온다.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다? 1이다라는 거 찾고요. 또 뭐 있어요?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인 거를 알 수 있고. 그럼 이제 이거 우리가 2항에서 인수분해 해주면은 x 2차식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도 이제 우리가 오메가랑 오메가 바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뭐 나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인 거. 아니, 너무 많이 했잖아. 너무 많이 했잖아. 자,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인 거. 자, 이것만 알 수 있느냐? 아니죠. 이거 우리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허근의 합과 곱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허근의 합은 얼마가 된다는 거야.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오메가랑 오메가 바랑 곱한 거. 즉,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1이라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 적어 주시고 문제풀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금방 끝낼 수 있어요. 자, 가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 뭐야? 한 근은 1이고요. 한 근 오메가고요. 얘 오메가 바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이 fx라는 식에다가 넣겠답니다. x 대신에. 그랬을 때 그 값들 세 개를 곱하라고 했어요. 자, 가보자고요.
일단 FA부터 가봅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FA. F1이라는 거네. 첫 번째. 여기 1, 오메가, 오메가 반이니까. 그럼 1 넣은 거야. 여기다 1.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잖아. 이거 뭐예요? 10이잖아요. 1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번에는 F, B인데, B가 뭐였어요? 오메가였죠? 오메가를 넣으면 뭐가 됩니까? 쟤는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2오메가 제곱 플러스 3오메가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더라. 자, 이거 정리를 해야겠지?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얘는 1이 될 거고 얘를 이제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꿉니다. 그럼 얘는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거기다가 3오메가를 더할 거고 플러스 4가 된다.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얘는요 일단 상수가 마이너스 2랑 5랑 더해지니까 3 남고요. 마이너스 2오메가인데 3오메가가 더해지니까 플러스 오메가만 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F오메가의 값은 3 플러스 오메가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거 뭐겠어요? FC는 이거거든요. F오메가 바? 얘는 당연히 얘랑 똑같은 결과값에서 얘만 바뀌겠지. 3 플러스 오메가 바로. 그렇지 않나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다 곱한 겁니다. 곱할 겁니다. 이 값, 이거 곱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10 곱하기 3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3 플러스 오메가 바가 돼요. 그럼 얘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그럼 얘는 10 곱하기 자, 이거 뭐가 나올까? 해보자. 그럼 얘는요 9 더하기 얘 한 번이 곱해지고 얘 한 번 얘랑 곱해지니까 3으로 묶이잖아. 그러면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그 다음에 얘들이 곱한 거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이제 얘는 뭐 넣으면 돼? 요거 넣으면 되잖아요.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이거 뭡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요거 1이니까 이 안에 뭐가 되냐면 9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 됩니다. 이거 곱하기 10 구하라는 거거든요. 최종적인 답이 뭐가 될까요? 이제 끝났습니다. 자, 9에서 3 빼고 6에서 1 더했으니까 7이 돼요. 얘가 7이 되니까 10 곱하기 7을 하라는 얘기였고 최종적으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더라? 7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솔고의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고요. 지치는 시험이었습니다. 특히 서술형 3번과 5번이 매우 까다로웠던 것 같거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단답형으로 답만 적는 문제라면 쉬울 수 있었는데 이게 모든 과정을 서술해야 하는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 A값의 범위를, 축의 범위를 다 일일이 찢어서 나눠서 A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좀 힘들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서술형 5번 같은 그런 문제는 진짜 조건 하나만이라도 놓치면 진짜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여서 아마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크게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히려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평소에 오메가 연습을 잘한 친구들이라면 생각보다는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게 그 시간의 압박이라는 것과 이 마지막 배치 또 그리고 배점, 11점이라는 배점 때문에 아마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 못하고 좀 포기해버리는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 해요. 그래서 역시나 이번 한솔고 시험도 1등급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랑 그동안 많이 하면서 좀 적응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한솔고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학교의 문제들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